안녕하세요. 육아 인플루언서 쑥별마미입니다. 자, 오늘은요, 인플루언서 이제 갓 따끈따끈 붙으신 합격자분들, 그리고 이제 좀 붙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그런 키워드 챌린지 관련해서, 등수 올리는 방법에 관련해서 좀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되게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딱 싹 키워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일단 메일을 받으면 너무 행복하시죠?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거를 이제 누르면 바로 이렇게 인플루언서 홈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꾸미실 건데, 일단 인플루언서 홈이 생기면 장점은 제가 이제 연동하는 채널들이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한 번만 해놓으면 설정해서, 여기 설정해서 연동 채널 관리로 이렇게 등록을 각각 누르면 이렇게 로그인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 인스타그램 연동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찾아보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연동을 시켜 놓으면 한 번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 닉네임이 예를 들어 쑥별맘이면 네이버에서 골뱅이 쑥별맘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연동 채널이 쫘라락 뜹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연동 채널이 많고 이렇게 영향력이 이렇게 되게 높게끔 몇만 명이라고 뜨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일단 인플루언서 제도를 모르는 업체는 특히나 더 그렇겠지만 되게 대단해 보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협찬제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인플루언서에 붙고 나서 막 200만 원짜리라던가 300만 원짜리 매트리스 뭐 워시타워 이런 것들이 당첨이 되었던 게 인플루언서 효과가 조금 더 컸던 건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좀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거를 조금 팩폭을 드리자면, 이 연동 채널에 관련해서 아시는 분은 이제 그 업체가 어떻게 찾다 보니까 우연히 알게 되는 것이지, 골뱅이 닉네임을 검색을 한다는 건 인플루언서들만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일단은 뭐 연동 채널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라는 게 제 스스로 정리가 되어서 좋은 것과, 그리고 그런 업체가 가끔 뭐 운 좋게 더 연락을 줄 수 있겠다, 합격이 조금 더 될 수 있겠다, 뭐 요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연동을 해 놓으면 요것도 사실 누르면 순서를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톱니바퀴 같은 거를 누르면 일단 지금 저는 PC 버전이긴 하지만 간단하게나마 이제 모바일로 가장 이제 적합하게 되게 수정이 많이 되고요. PC로도 뭐 순서 바꾸는 거 정도, 위치 화살표로 바꾼다라던가, 아니면 플러스를 뭔가 눌러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글이나 예쁘게 좀 꾸민다던가,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얘기를 했다시피 이걸 아는 분들은 인플루언서 분들이라서 사실 인플루언서들끼리 이렇게 들어갈 일도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꾸며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저는 인스타그램부터 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블로그를 해 놓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자유고요. 어쨌든 이렇게 연동 채널을 해 놓으면 뭐 업체 입장에서 또는 제 입장에서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또 영향력이 되게 합쳐져서 숫자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있어 보이죠. 근데 그거 이외에도 어떤 게 좋으냐면, 키워드 챌린지를 우리가 등록할 때 이렇게 어떤 키워드를 참여하기를 눌렀어요. 그러면 보시면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이제 네이버 TV랑 가지고 있고 연동을 다 시켜놨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다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키워드에. 단, 이게 굉장히 초창기에는 이거를 악용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은 글을 블로그에 만약에 어떤 책을 올렸으면 요거를 똑같이 사진을 몇 장 저장해 놓고 글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인스타그램에 한번 올려서 다시 등록하고, 순위가 내려가면 네이버 TV에 올려서 사진 짜집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등록하고. 그래서 보면 같은 글인데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이용해서, 저는 포스트를 등록하지 않아서 사실 포스트가 없지만 보통 포스트도 이제 같이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하는 게 지금도 그런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심각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정말 같은 글을 이 채널을 다 돌아가면서 똑같은 걸 입력해서 자기 순위를 확 이게 탈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유지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 가지고, 그러면 검색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블로그는 굉장히 글도 길고 설명도 길지만 인스타그램이 짧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인스타그램으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영향력, 어떤 신뢰도성, 지수만 가지고서 상위 노출이 되도록 해 가지고 로직을 돌렸더니, 그런 조금 악용하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 중요도가 지금은 현저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노직을 살짝 얘네들이 계속 건드리고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TV나 유튜브나 포스트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세 가지는 일단 타 채널. 블로그랑 포스트는 같은 채널이잖아요. 카페도 그렇고 네이버 같은 채널. 근데 네이버가 아닌 채널은 사실 중요도가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어쨌든 블로그라던가 포스트라던가 카페라던가 이런 거는 근데 카페는 불러올 수 없어요. 자, 블로그나 포스트 같은 경우가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어쨌든 키워드가 들어가고 어쨌든 키워드가 본문 안에도 반복이 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우선적으로 상위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인플루언서 합격한 이후에 아셔야 하는 건 일단 등수를 좀 올리셔야 된다. 일단은 등수가 올리면 대체 뭐가 좋으냐? 또는 등수를 어떻게 올리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등수를 올리는 방법은 글을 진짜 많이 등록을 하셔야 돼요. 글을 등록할 때는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 최근 2년 동안의 글에 관련해서 등록이 가능하고 우선은 블로그가 더 이제 잘 된다라고 설명은 아까 드렸어요. 전체 공개된 글만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대 100개까지라는 건 제가 방금 이 신생아 디데이 달력이라는 걸 만약에 눌렀다라고 하면 이 하나의 키워드에는 제 글을 아무리 불러와도 100개까지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 정도 올리다 보면 오래 하시다 보면 올려지거든요. 그럼 옛날 글을 조금 지워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100개까지 가능하다. 검색 허용이 전체 공개로 된 것만 불러올 수 있다. 사실 타 채널도 가능은 하다. 가능은 하다. 그래서 블로그 이렇게 있으면 방금 제가 디데이 달력을 눌렀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디데이 달력이 혹시 이렇게 있으면 검색하면 이렇게 디데이 달력에 들어간 단어가 뜹니다. 그럼 그거를 체크해서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뜨고 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되고 컨텐츠 추가하기를 한 번 더 누르면 사실 더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번에 내 2년 동안의 글을 우다다다닥 올리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같은 키워드에는 하나를 올려보고 그 다음에 걔가 상위 노출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키워드 챌린지라는 게 결국 등록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이거 우리가 등록을 하면 다 상위가 뜰까요? 어, 그리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 싶을 건데, 그냥 초보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단은 지금 보시는 건 일단 육아 키워드를 보고 계십니다. 현재 육아 인플루언서는요, 1566명이라는 것 같아요. 지금 숫자가 이게 약간 좀 너무 작아서 깨지는데, 어, 1566명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좀 확대를, 네, 맞아요. 1566명의 육아 인플루언서 현재 있고, 제 랭킹이 50이라는 거고요. 어제 제 에드포스트 수익이 어제 하루, 일간이거든요. 주간, 일간, 월간으로 볼 수 있어요. 어제 제 에드포스트 수익이 좀 잘 터졌어요. 뭘 잘 눌렀어요, 누가. 35,765원 나왔고, 그 다음에 전체 채널 조회수, 제가 채널을 여러 가지 등록을 해놨잖아요. 거기가 5,717회. 인플루언서 검색만으로는 이제 키워드 제가 등록한 걸로 들어온 걸로는 1,502명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붙으면 가장 좋은 혜택이 뭐라고요? 브랜드 커넥트, 레뷰처럼 마치 레뷰처럼 우리가 캠페인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 가능한 걸 누르면 내 주제에 맞게 쫙 나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현금 보상 3만 원, 원고료죠, 원고료. 원고료 주는 건들이 이렇게 있고, 요거는 네이버 인플루언서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경쟁이 그래도 레뷰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인플루언서 분들만 일단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로 원고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그 다음에 어찌됐던 우리가 이제 홈이 생기고 검색이 조금 더 잘 되고, 우리 이제 검색될 때 이름의 옆에 뭐가 붙는지 아세요? 인플루언서라는 그 초록색 글자 같은 게 뜨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인플루언서. 그래서 조금 더 업체들이 좀 잘 찾아오게 된다라던가, 좀 당첨이 잘 된다라던가, 제안을 조금 많이 받게 된다라던가,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점점 이렇게 이제 인플루언서가 상위에 뜨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를 먼저 뽑으려고들 해요. 거의 인플루언서 이제 한정으로 뽑으려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게 이제 장점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위가 있을 수 있고, 자, 그럼 우리가 순위를
왜 높여야 되냐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순위를 높이면 일단 좋은 점이 아까 정리한 것 이외에, 이제 1,500명인데, 이제 최근에도 250명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10%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너무 많아졌는데, 한 250명대, 260명대? 요 정도라는 것 같아요. 이게 공지를 해주지 않으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략 250등 정도가 되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그 자기 혜택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애드 포스트 관리를 눌렀어요. 제가 설정해서 애드 포스트 관리를 눌렀어요. 그럼 일단 초보자분들은 이게 글자가 아예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초보자분들이 키워드 등록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키워드에서 상위에 3위 안에 뜬 키워드가 있어. 아, 이게 3인지 1인지 저도 너무 오래돼서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1위 아니면 3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에서 상위권에 조금 이렇게 들어간 키워드가 있다. 그게 만약에 엄마표 미술놀이였다. 그러면 여기에 엄마표, 엄마표 미술놀이에서 프리미엄 광고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얘는 되게 웃겨요. 노출된다가 아니라 노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광고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 인플루언서든 인플루언서가 어쨌든 당첨된다라고 해서 이 애드 포스트가 갑자기 늘어나진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위 노출을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근데 저는 현재 프리미엄 광고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상위 등급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푸강이라고 하거든요. 프리미엄 광고를 줄여서 푸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프리미엄 광고가 붙게 되면 그 키워드에서 붙게 되면 그 키워드에 좋은 광고가 조금 더 단가가 높은 광고가 붙기 때문에 애드포스트가 그거 광고를 잘 눌러진다면 누군가 그걸 누른다면 여러분 수익이 조금 늘어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게 여러 가지 글에서 가능성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게 꼭 뜨진 않지만 여러 글들에 프리미엄 광고가 노출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조금 더 다양한 글을 쓸수록 거기에 프리미엄 광고, 푸강이 붙을 수가 있고 이게 약간 움직이는 배너라고도 하고 좀 사이즈가 되게 크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런 광고들이 많이 붙으면서 요즘에는 뭐 헤드뷰라고 해서 위에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는 늘어났지만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인플루언서의 어떤 혜택 중에 하나인 거가 그 1,500명 중에 250등 안으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면 그러면 모든 글에 프리미엄 광고가 달릴 수도 있어서 그걸 사람들이 그 광고를 과연 클릭하거나 아니면 또는 어떤 거는 보기만 해도 움직이는 광고 같은 경우, 움직이는 배너 같은 경우는 보기만 해도 이 애드포스트 수익이 쌓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애드포스트보다 너네 좀 더 줄게.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는 되게 더 높았던 거로 아는데 인플루언서가 많아질수록 저게 노출될 수 있다라고 바뀌었고 점점 그런 광고가 이제 서로서로 나눠져서 뜨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되게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데 점점 지금은 뭐 그런 말이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제가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대의 애드 포스트를 벌었던 사람인데, 물론 저는 방문자를 그때 한 2천이었으면 지금 4천으로 2배로 늘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3, 40만 원 이상으로 늘렸고, 그리고 제 노력에 따라서 어떤 키워드가 잘 떴을 때, 메인에 잘 떴을 때, 그 광고 단가가 높았을 때 80만 원까지 벌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거는 맞아요. 좋은 거는 맞아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1,500명, 1,566등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격을 오늘 하시면 1,567등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1,000 플러스 등으로 뜨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와, 진짜 까마득해요. 저는 100등 안에 진입하는 것도 너무 이게 안 보이잖아요. 숫자가 1,000 플러스. 그리고 막 700등, 500등, 이때는 진짜 까마득하잖아요. 그래서 저 때는 심지어 사실 100등 이상은 뜨지도 않았어요, 숫자가. 그래서 진짜 저는 더 까마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찌됐던 1,000등 안으로만 진입을 하시면 숫자가 어쨌든 보이니까 내가 줄여가는 재미가 있는데
와, 저는 아예 안 보여가지고 되는 건지 많은 건지도 몰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 때보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생겨가지고 경쟁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1000등까지 생겼기 때문에 또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왜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는 이 프리미엄 광고가 붙을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등수가 높게 뜬다는 것 자체가 누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 등수가 업체한테도 보여진다. 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서운 세상인데, 이제 협찬 당첨이 될 때 조금 더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등수가 높아질수록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키워드가 더 상위에 잘 뜹니다. 어, 키워드가 상위에 잘 뜹니다.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제가 도레미곰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요거를 상위 노출을 만약에 따내면, 그러니까 3위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도레미곰에 관련해서 써도 3위 안에 또 잘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상위 등급이 워낙 또 좀 높은 거잖아요. 50이면, 1500등에 50이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키워드 챌린지 참여하기를 누르면, 엔간하면 3위 안에 좀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수를 높이면 좋다. 근데 1567등에서 당연히 200등까지, 250등까지 쉽지는 않으시다. 근데 거기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만 보고서 700등 나 되게 못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 결국 어쨌든 인플루언서 그 초록색 이름이 달리고 인플루언서라는 어떤 이름을 가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만 많이 얻으시면 업체한테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내가 키워드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 여러 가지의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상위가 잘 뜨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저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 공략을 하셔서 업체한테 나 이 키워드는 3위 안에 잘 떠요라고 어필을 하셔도 되는 거고 어쨌든 방문자가 일일 방문자 하루 뭐 1000, 2000이 넘어가면 그걸로도 충분히 나 상위 노출이 통합 탭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로 좀 어필을 하셔도 되는 거고 이거는 어필하기 나름이라서 일단 인플루언서에 붙으면 좋습니다. 말하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붙으신 다음에 방문자 올리시고 키워드는 그냥 꾸준히 해서 조금씩만 성장하셔도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키워드를 등록하는 방법, 등수를 올리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일단 앞쪽에 이제 상위 등급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두세 개 이상의 포스팅을 쓰셔요. 이 맨날은 물론 힘들어서 하는데 이게 워낙에 글쓰기 습관이 되게 속도가 이제 빨리 잡혀 있고 중요한 글과 안 중요한 글. 일단 리뷰 같은 경우는 저도 후다닥 그냥 대충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하루에 3개 쓰는 거에서 정말 많이 쓰면 5개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써서 이제 완전 다다익선이죠. 진짜 많이 등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500등이나 700등, 1000등 정도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에 2포를 일주일 중에 하루 이틀만 하셔도 조금씩 순위 상승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이 키워드를 많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목에 여러분들이 제목에 보시면 지금 육아일기, 책육아, 엄마표 미술놀이 세 개의 키워드 챌린지가 들어가 있고 종이 스킷이 말랑이 만들기, 유아 미술놀이, 초등 미술놀이, 엄마표 미술놀이 다 노리신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키워드 챌린지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를 제목에 쫘라락 넣고서 많이 넣고서 발행을 하시는 게 이거는 일단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등수를 올리기 위해선 요게 필요합니다. 요거 정리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완전 좋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방법은 다량의 포스팅과 키워드 챌린지의 키워드를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미술과 관련된 거를 쓸 거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각 키워드를 이렇게 리스트를 다 적어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좀 세분화된 키워드가 아니라 한번 날 잡아서 아기면 아기, 뭐 아이면 아이, 유아면 유아 이거를 쫙 봅니다. 그럼 되게 많거든요. 관련된 단어를 생각하면 4살을 쳐도 되고 12개월을 쳐도 되고 도라기를 쳐도 되고 이렇게 쳐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쫙 봅니다. 그러면은 해당하는 걸 다 쓰는 거예요. 그럼 일단 키워드 공부도 되고 글감도 좀 쌓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제목 안에 다 넣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게 순서를 정해서 나열을 해서 넣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상위에 잘 뜬다고요. 근데 지금 방금 합격하신 분들은 상위에 안 뜹니다. 그럼 상위에 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키워드를요, 이거 잘 보시면요. 일단 유아 같은 경우, 아기 같은 경우 되게 센 키워드예요. 아시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플루언서 키워드 등록했을 때 보여지는 게 1위, 2위, 3위입니다.
그리고 밑에 스마트 블록으로 해가지고, 이제 통합 탭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3이 또 뜨고, 3이 또 뜨고, 뭐, 이런 식이에요. 뭘 말하고 싶냐면, 이거를 일단 다량으로 등록을 처음엔 해보세요. 모든 키워드를 일단 다 리스트를 막 쫙 작성해서 넣어보세요. 근데 넣어보셨을 때 내가 등수가 좀 낮게 나온다. 그런 등수,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그건 쟁여두시다가 나중에, 조금 더 나중에 노리시고, 그럼 지금 당장 노리시면 좋은 건 뭐냐면, 전체 키워드를 봤을 때 참여 적은 순. 그래서 참여 적은 순으로 돈 다음에 여기에서 쭈루룩 보면서 다 리스트를 쓰는 거예요. 메모장에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리스트업 한다 그러거든요. 오늘 저는 메모장에 한 30개에서 50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스크롤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해서 다 봅니다. 핸드폰으로 보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다 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서 글을 다 작성을 하고 씁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다량을 해서 그렇게 다량으로 등록을 하는데 일단 참여율이 적다는 건 뭘까요? 어쨌든 12명 중에서 3등 안에 드는 거는 아까 엄마표 미술놀이가 몇 명 참여율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엄마표 미술놀이가 500명이거든요. 580이. 여기서 내가 3위가 못 떠. 그러니까 등수를 올리는 건 다량 등록하는 건 좋은데 다량 등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3위 안에 들어야 되고 조회수도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안 되잖아. 아직 이제는 붙었는데. 그래서 결국 그거를 높일 수 있는 게 조회수를 가져가고 상위 이제 순위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전체 키워드 중에서 참여율이 적은 거. 응. 참여율이 적은 거를 가져가서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이해를 하세요? 등수를 높이려면 여러분들이 등록한 키워드 챌린지, 이 키워드가 거기에서 조회량이 많이 나와야 돼요. 조회량이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사실은 참여율이 많은 아마 핫한 키워드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상위 노출 안 되시잖아. 3위 안에 못 들어가잖아. 그럼 그거를 나열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폭망해요. 그러니까 키워드 챌린지도 그 3등 안에 드는 게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통합에서도 실패하고. 왜냐면, 우리가 보통 검색이라고 했을 때는 엄마표 미술놀이 이제 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위 노출이 이것도 어렵죠. 쉽진 않죠. 경쟁률이 세죠. 많은 엄마들이 쓰는 키워드라.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떻게 쓰나요? 보통 뭐 사세 미술놀이로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사세 집콕놀이, 물감놀이, 뭐 물감 추천 막 이렇게 좀 세부적인 키워드를 찾잖아요. 그러면 통합이 뜨는 말이에요. 사세 물감놀이.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짜자잔 보시면 지금 뭐가 보여요? 인플루언서 탭이 안 보이잖아요. 인플루언서 키워드 챌린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세 물감놀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원래 글을 쓸 때는 사실은 이게 뷰에 잘 뜨게끔 상위 노출이 잘 되게끔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인플루언서에 붙으신 다음에 실수를 하시는 게 키워드를 많이 넣어야 된대. 글을 많이 써야 된대. 그걸 때려박아서 하시는데 초반에 그렇게 하시면 여기에서도 놓치고 왜냐면은 우리가 사세 물감놀이를 정확하게 제목에 넣고 본문에도 그걸 정확히 설명한 분이 상위 노출이 주르륵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정확한 글, 그 키워드랑 관련도가 높고 정확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설명을 하신 분들이 여기에 뜨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유화, 미술놀이, 물감과 함께 놀이 방법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키첼에 들어있는 단어를 막 나열해서 썼다라고 했을 때 통합 탭에서도 이게 적합도, 정확도가 떨어지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등수가 낮으니까 여기서도 떨어지고 그래서 다 놓치게 돼요, 진짜. 그러면은 진짜 되게 이거 완전 폭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등수도 안 오르고 조회수도 안 오르고 막 너무 힘들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참여율 적은 순에서 최대한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참여율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들을 도전하신다라던가 조금 더 내가 질러볼 수 있다, 나 진짜 끈기 있게 해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엄마표 미술놀이 하나 가져가고 나머지는 여기 참여율 적은 거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통합 탭에서 뜰 수 있는 것도 가져가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잘 섞어서 골고루 섞어서 이게 너무 헷갈리면 하루는 키첼에서 참여율 적은 거 쫙 묶어서 쓰시고 하루는 통합 탭만 노리고 쓰시고 키워드 마스터 여러분 검색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목 찾기는 이제 재생 목록 중에서 기초와 고급 쪽을 봐주세요.
어, 요 정도 실력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인플루언서 합격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빨리 붙었으면 좋겠다. 막 안달 많이 나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일찍부터도 되게 어려운 게 오히려 그 전에 여러분들이 키워드 공부가 진짜 탄탄하게 되어 있고, 아, 나 방문자 수 막 500, 700도 그래도 점점점 늘어가는 게 이게 자신 있게 자기가 조절이 가능하고 노력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두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잘 탄탄하게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두 배로 좀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긍정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인플루언서로 붙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신다라면 어쨌든 원고료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나 당첨률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정리해 드리면 글을 많이 쓰시고 키워드 많이 넣으시고 사실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팬수도 좀 많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실 방문자나 이런 것도 계속 늘려가셔야 블로그 지수가 높아야 이 키첼에서도 사실 상위를 좀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처음에 이걸 다 생각하는 건 머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 드릴 건 키워드 챌린지를 등록하는 비법. 초보자,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방금 붙으신 분들, 고 이제 새싹 인플루언서 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참여율 적은 걸 노리셔라. 참여율 적은 걸 많이, 정말 많이 가져가셔라. 그리고 결코 방문자 버리지 마시고 통합 뷰에서도 뜰 수 있는 것들도 글을 꾸준히 생산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키워드 챌린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또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